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천 명의 눈이 무대 위 단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찢어진 조명 사이 한 줄기 빛이 비추는 그 남자. 황금빛 수트를 입은 그는 등장만으로도 이미 전설이었고 무대 위 존재만으로도 숨을 멎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옷 대체 얼마일까? 이건 그냥 무대 위상이 아니라 왕의 복식 같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수트 뒤에, 그 가격표 아래 얼마나 깊은 상처와 눈물이 숨어 있었는지를. 당신은 김용빈을 어떻게 기억하는가? 트로트 프린스? 가요계 마지막 정통 트로트 계승자? 미스터 트롯의 뒷심? 다 맞다. 그러나 이 기사는 그 껍질을 벗겨내고 인간 김용빈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려 한다. 우리가 익숙하게 마주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김용빈. 그 화려함 속에 묻혀버린 가난했던 소년,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던 청춘, 그리고 눈물로 완성된 황태자 수트 위 진실 말이다. 그가 대구 콘서트에서 입은 황태자 수트는 단순한 스타일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트라우마였고 선언이자 고백이었다. 그가 직접 선택한 천, 맞춤 제작된 금사자수, 어깨선 하나까지 고뇌 끝에 탄생한 디자인. 사람들은 그저 비싸 보인다고만 했다. 실제 가격을 듣고는 경악했지만 진짜 충격은 가격이 아니었다. 왜 그는 그런 옷을, 그런 돈을 들여 무대에 올랐는가? 그 선택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패션 기사가 아니다. 이건 심리 드라마이며 인간 서사이며 동시에 미스터리다. 누가 그 옷을 기획했는가? 누가 그에게 이 정도 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는 왜 그 옷을 입고 왜 그 무대에서 울였는가? 황태자 수특이 제작되기까지의 47일. 3번이 수정, 2번이 패턴 변경, 그리고 단 한 번이 침묵. 그 과정 속에서 김용빈은 점점 더 자신의 상처와 마주했다. 화려한 금사 밑에는 말하지 못한 고모 이야기, 연습생 시절의 수치, 그리고 어느 날 밤 버스 정류장에서 혼자 껴안고 울던 자신이 숨어 있었다. 그는 수트 한 벌로 과거를 봉합하려 했고 수트 한 벌로 미래를 선언하려 했다. 그것은 전쟁이었고 동시에 구원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중은 표면만 보았다. SNS에는 역대급 수트, 김용빈 패션 미쳤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왜 저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라고 묻지 않았다. 우리가 김용빈에게 요구한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 감동인가? 희생인가? 혹은 전설이라는 이름의 무게였을까? 지금부터 펼쳐질 이 기사는 그 수트 안의 이야기다. 재질이나 가격이 아니라 그것을 입은 인간의 고통과 결심, 그리고 그가 숨기고자 했던 진짜 사연을 다룬다. 기사 후반부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제작자의 증언, 스태프의 속마음, 그리고 김용빈 본인이 직접 남긴 메모까지 독점 공개된다. 우리는 종종 무대를 보고 노래를 듣고 박수를 친다. 하지만 정작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는지를 잊는다. 이번 기사에서는 트로트 황태자가 아니라 외로웠던 소년 김용빈, 누구보다도 무대가 두려웠던 그 청년의 진심을 마주할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준비되었는가? 화려함 뒤의 진짜 이야기, 눈부신 수트 아래 감춰진 상처와 눈물의 흔적을 마주할 준비가. 황태자 수트, 위 기획 단순한 옷이 아니었다. 대구 콘서트 무대를 위한 황태자 수트는 단순히 멋을 위한 무대 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획과 전략, 감정과 기억이 동시에 담긴 무대 연출의 핵심 아이템이었다. 처음 이 콘셉트가 등장한 것은 무대 기획회의 3개월 전이었다. 김용빈은 평소처럼 조용히 메모만 하고 있었고 스타일리스트 팀은 왕의 귀환이라는 콘셉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사람들이 내가 지금 웃고 있는 이유, 무대 위에서 여유 있어 보이는 이유, 그게 다 가짜라는 걸 한 번쯤 보여줘야겠어요. 그냥 수특이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고 여길 왜 다시 서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 말은 모든 스태프를 멈춰 세웠다. 그는 그날 이 수트는 복수와 감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위한 수트라고 말했다.
그가 선택한 콘셉트는 황태자였지만 그 뜻은 누구보다도 외로웠던 왕자에 가까웠다. 화려한 왕관도 사치스러운 보석도 없이 오직 한 벌의 정장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다. 가격표의 진실, 1천만 원, 이 중요한 게 아니다. 공식적으로 이 수트의 제작 가격은 약 980만 원. 그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들이 있다. 수정만 3차례, 서울에서 대구까지 옷을 옮기는 비용, 금사를 수입해온 배송비, 수작업에 들어간 디자이너의 밤샘 노력, 단순 계산을 넘어서 총 제작비는 1,300만 원에 가까웠다. 이 수트를 제작한 디자이너 백지현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옷보다 의미를 주문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내 아픔은 드러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실로 감정선을 표현하고 가슴에는 의도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수 문장을 넣었죠. 그 문장은 나는 지켜냈다였습니다. 김용빈은 자신만이 아는 자수, 다른 누구도 모르는 상처의 코드로 이 옷을 완성한 셈이었다. 사람들은 값비싼 옷이라며 놀라워했지만 진짜 이유는 가격이 아닌 그 감정이었다. 무대 위 눈물 예정된 사고였을까? 아니면 대구 콘서트의 마지막 곡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넣어. 이 곡을 부르기 전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곡 중반 갑자기 멈추었다. 울먹임. 그 순간 수천 명의 관객이 조용해졌다. 그는 울었다. 예상치 못한 눈물이 아니라 참아왔던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 무대에서 울었던 진짜 이유는 3가지다. 고모의 편지, 그날 공연 전에 고모에게 받은 짧은 쪽지. 넌 그 길을 지켜낸 아이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쪽지는 그의 재킷 안쪽 주머니에 있었다. 12년 전 같은 자리 그가 처음 대구 소극장에서 무대를 섰던 장소와 불과 1.5km 거리. 그땐 무료 공연이었다. 객석엔 8명이 있었고 김용빈은 괜찮아요를 부르다 울었다. 팬의 선물 한 팬이 보낸 손편지와 함께 온 작은 수제 수건. 수건 한 켠에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항상 기다릴게요. 라고 적혀 있었다. 모든 기억이 겹쳐진 그 무대는 그에게 과거를 치유하는 장소였던 셈이다. 대중의 시선과 무게 황태자가 아니라 인간이다. 콘서트 다음 날 온라인에는 황태자 수트 관련 영상과 글이 넘쳐났다. 뷰티 유튜버들은 수트 스타일링 분석에 열을 올렸고 패션 칼럼에는 K-트로트 역사상 가장 세련된 의상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하지만 누군가는 물었다. 왜 저런 옷을 입어야 했을까? 진짜 저게 필요한 무대였을까? 대중은 화려함을 기억한다. 하지만 그 무게를 짊어진 이는 단 한 사람뿐이다. 김용빈은 늘 나는 노래로 말하고 싶다고 했지만 정작 그의 침묵 속에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이 수트를 통해 그는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화려한 수트를 입고 울 수 있는 가수. 그것이 김용빈이었다. 스태프들의 증언. 우린 그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무대 기획자였던 강윤석 PD는 이렇게 회상한다. 그날 그는 리허설부터 울컥했어요. 마이크를 잡자마자 오늘 무대는 그냥 나한테 필요했어요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웃지 않았어요. 무거웠어요. 다들 느꼈죠. 이건 쇼가 아니라 감정의 해방이라는 걸. 스타일리스트 팀도 증언한다. 마지막 자수 박을 때 그가 직접 그 문장을 종이에 써줬어요. 나는 지켜냈다. 그리고 말없이 방을 나갔어요. 저희 모두 울었어요. 진짜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는 많은 사람이 그 수트를 전설이라고 부른다. 트로트계의 황태자 김용빈이 남긴 대표적 장면으로 대구 무대를 영원히 기억에 남게 한 상징으로. 하지만 이 기사의 끝에서 다시 묻는다. 그 옷은 진짜 전설이었을까? 아니면 단 한 사람의 고백이었을까? 그의 말처럼 무대는 나를 증명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날 그는 말이 아닌 눈물로 자신을 증명했다. 황태자 수트는 결국 금실을 입은 눈물이었다. 값비싼 수트를 입었다고 해서 사람이 강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 담긴 상처와 감정, 고백이 있었기에 수트는 살아 움직였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 무대를 회상하며 말한다. 그날
김용빈은 그냥 가수가 아니었어. 그냥 전설도 아니었어. 그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람 이 입은 수트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의 시작이었다.